장모님, 아직도 당신 딸이란 사실을 숨길 생각이십니까? 박정수 여사는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마광숙이 그녀의 딸일까요? 하지만 그 누구도 상상 못할 기막힌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수 여사는 한동석이 마광숙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왜 그렇게 마광숙을 못마땅해 했을까요? 그 이유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실 박정수 여사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한동석의 전처인 강민서, 그리고 그 민서에게는 숨겨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찾기 위해 그녀는 다시 한국을 밟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목적은 그 숨겨진 딸을 한동석과 재혼시키는 것, 그 결혼을 통해 LX 호텔의 주도권을 다시 자신의 손에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박정수가 찾고 있는 숨겨진 딸은 누구일까요? LX 호텔을 둘러싼 사랑과 야망, 충격적인 반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한동석과 마광숙의 사랑을 응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2009년 9월 9일, 내 딸 민서가 떠난 그날부터 나는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지금은 다시 되찾을 시간이야. 드디어 그 아이를 찾을 때가 온 거야. 박정수 여사의 이번 귀국은 가족들을 보기 위함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버렸던 둘째 딸을 찾는 것. 그리고 그 딸을 통해 LX 호텔을 다시 박정수 가문의 이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박정수는 LX 호텔의 공동 창립자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딸 강민서와 사위 한동석에게 운영을 맡기고 자연스럽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딸 민서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박정수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녀에게 남겨진 유일한 가족은 사위 한동석, 그리고 이름조차 지워야 했던 또 한 명의 딸. 박정수는 수년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묻혀있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살아있었고 한국 어딘가에 있다는 것, 그 아이가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박정수는 모든 걸 걸고 한국행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한서방은 아직도 LX 호텔의 대표야. 그 자리는 원래 우리 가문의 것이었어. 내가 한동석을 그 자리에 올리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데 이대로 뒷방에 머물 순 없어. 박정수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숨겨둔 딸을 찾는다. 그 딸을 한동석과 맺는다. LX 호텔을 가족 경영이라는 명분 아래 되찾는다. 이사회 지분 일부는 여전히 그녀에게 남아있었고 LX 호텔 내부에서도 박 여사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한동석의 재혼, 단 한 번의 연결고리만 생긴다면 박정수 여사는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나리오는 한 사람의 등장으로 무너졌습니다. 바로 마광숙. 화려하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은 그녀는 의외로 빠르게 한동석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심지어 결혼까지 언급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마광숙 그 여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일이 다 꼬여버렸잖아. 하얏튼 성가시고 마음에 안 든다니까. 게다가 손주인 한결과 한봄도 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었기에 더 이상 밀어붙일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정수 여사는 마침내 플랜 A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하고 냉혹한 수단을 꺼내듭니다. 숨겨둔 딸과 함께 직접 LX 호텔을 장악하는 전략이었죠. 과연 그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박정수 여사는 드디어 숨겨진 딸을 만나게 됩니다. 박정수 여사가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독수리 술도가였습니다. 늦은 오후 박정수 여사는 낯선 동네에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딸이 바로 이 집에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이가 맞는지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옷맵시를 단정히 하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곧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강소연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첫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그 이목구비, 그리고 무언가를 견뎌온 듯한 묵직한 눈빛, 그 눈빛이 젊은 시절 거울 속 자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여긴 무슨 일이세요? 강소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정수는 순간 맥이 풀릴 뻔했지만 표정을 유지한 채 입꼬리를 부드럽게 올렸습니다. 아, 이 집에 마광숙 씨가 살고 있다고 들어서요. 전 한동석이 장모되는 사람입니다. 강소연은 잠시 박 여사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잠시 외출하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들어오시겠어요? 박 여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다음에 다시 오겠다며 서둘러 문을 나섰습니다. 강소연은 박정수 여사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 박 여사의 가슴 한켠엔 벅찬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확신이 들어 넌 내 딸이 맞아.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통해 모든 걸 되찾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정수 여사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소연, 그 이름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은 이후 조금씩 LX 호텔의 질서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됐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소연이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도, 그녀를 돕기 위해 자신이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말입니다. 소연아,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언젠간 나를 이해할 날이 올 거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널 도와줄게. 조금만 기다려. 박정수 여사가 먼저 손을 쓰기로 한 건 바로 독수리 술도가였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를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LX 호텔과의 연도 끊어질 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박정수 여사는 휴대전화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소연 씨, 저 박정수입니다. 소문에 들으니 독수리 술도가를 정리하고 싶어 한다고요. 강소연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제 힘으론 부족해요. 마광숙 그 여자가 대표로 있는 한팔 생각도 없어 보이고요. 박정수 여사는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집을 매각하는 절차는 제 손을 거치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뜻밖의 제안에 강소연은 미소 지으며 받아들였습니다. 의외네요. 박 여사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실 줄은 몰랐습니다. 박 여사의 음성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저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집이 없어져야 마광숙이 더 이상 LX 호텔 주변을 맴돌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은 집이든 사람이든 뿌리를 뽑을 시기입니다. 전화기 너머라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딸임을 밝힐 수 없는 안타까움, 그럼에도 딸의 손을 잡아 LX 호텔과 술도가를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은밀한 기쁨이 뒤섞였습니다. 박정수는 복잡한 감정이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친딸에게 건네는 은밀한 제안. 그녀는 딸의 앞길을 정리해주며 미래로 건너갈 다리를 하나씩 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수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를 보내버리는 것, 그리고 그 끝을 딸 손에 직접 쥐어주는 것. 그것이 지금 박 여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한편 마광숙은 그날따라 술도가 앞마당에서 이상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낯선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마당 이곳저곳을 촬영하고 있었고 열심히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왜 술도가를 보고 다녀? 불길한 예감에 마광숙은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로 오신 거죠? 여기 저희 집인데요. 부동산 대표는 명함을 내밀며 이미 계약금도 건넸고 매각 대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광숙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 길로 곧장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동석은 김 변호사를 불러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다음날 건네받은 서류에는 충격적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소연 명의로 위임된 매매계약서 사본. 거기에는 낯익은 이름이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계약 보증인 박정수. 그 순간 한동석의 안색이 굳어졌습니다. 한동석은 박정수의 방에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그리곤 말없이 두 장의 서류를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는 독수리 술도가 매각 관련 계약서, 또 하나는 유전자 검사 결과 서류였습니다. 장모님, 이 두 장의 문서, 서명자가 누군지 잘 아시겠죠? 박 여사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한동석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강소연 씨를 앞세우셨습니까? 왜 굳이 독수리 술도가를 그 여자 손에 매각하게 하려 하신 겁니까? 제가 모를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강소연이 장모님이 철저하게 숨겨둔 딸이라는 걸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왜 그토록 강소연 씨를 감싸는지, 왜 술도가를 매각하려는 무리수를 두는지요. 장모님은 아이를 지키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당신이 다시 세상의 중심에 서기 위해 자식을 수단으로 썼던 겁니다. 박정수는 서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호텔, 이 술도가 다 내 딸을 위해 준비된 자리야? 마광숙 같은 여자가 차지할 자리는 아니지. 난 그저 내 자리를 찾는 거였어. 하지만 한동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자리요? 그 사람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도 모른 채 당신의 계획에 휘말렸습니다. 박정수는 마침내 눈을 감았습니다. 긴 세월을 지나 다시 품게 된 딸을 또다시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해선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조용히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한서방, 넌 아직도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니? 술도가를 파멸시키는데 실패했지만 LX 호텔 그리고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